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려드리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열대 폭풍 베릴이 강화되고 있으며 카리브해 지역에 접근함에 따라 주요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대 폭풍 베릴은 금요일에 형성되었으며 카리브해에 접근함에 따라 월요일까지 주요 허리케인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베이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에는 허리케인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마르티니크, 도미니카, 토바고에는 열대 폭풍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폭풍은 윈드워드 제도에 파괴적인 바람, 폭우,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해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기준으로 베릴은 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최대 풍속은 시속 65마일, 바베이도스 동쪽 약 78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풍력 에너지 이니셔티브가 선거 후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환경 목표에 대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3,000메가와트의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지만 현재는 목표의 1% 미만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설치선 차리브디스가 텍사스의 브라운스빌에서 건조 중이며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배는 조선법을 준수하는 미국 선박으로 해상 풍력 터빈 부품을 운송할 수 있는 최초의 선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율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지연과 취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금 혜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추가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잠재적인 자유 낙하를 맞이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불안정성과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월스트리트 경영진들과의 대화는 시장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이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불확실성을 경험했지만 현재는 정책 결정의 실수로 인해 분석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두 대통령 후보의 정치와 정책은 혼란을 더합니다. 경제 예측가, 투자자, 소비자, 미국 농자 모두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 장벽 건설과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받습니다. 경제에 대한 양당의 정책은 예측가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국가 부채를 크게 늘렸고 바이든은 더 많은 지출을 약속하며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GDP의 120%에 달하며 이는 잠재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러한 변수들을 모델에 반영하기 어려워하며 이로 인해 경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집트는 204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출력을 크게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는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는 204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58%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데이트된 에너지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기부 장관 모하메드 샤커가 발표했습니다. 이전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의 42%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전략은 앞으로 2-3개월 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검찰은 보잉과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들과의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는 항공사고와 관련된 형사 기소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암시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보잉사와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737 맥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들과 만나면서 보잉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7월 7일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잉은 2021년 체결된 연기된 기소 합의를 위반했다는 정부의 발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변호사들과 만났으며 이 합의는 보잉을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희생자 가족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보잉은 합의 조건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는 보잉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형사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양측은 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 중입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칩니다.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